인천시 서구에 사시는 주민께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강 박사님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 저건 정수기 필터 같은데 그 필터를 이렇게 잘 보시면 우측에 보면 조그만 그 점선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저기 사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건 좀 더 마리수가 많죠. 살아 움직이는 게 정수기 필터. 서구가 작년 이후에 그 필터를 설치한 가정이 꽤 많습니다. 예, 그 필터에서 지금 뽑아낸 건데, 네, 그 점선 같은 부분이 많이. 자, 이거는 점선 안에 있는 거를 뺐습니다. 빼서 지금 우리 휴지 위에다 놓은 건데, 네, 저게 지금 저 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유충, 벌레입니다. 예. 사진이 이거 말고도 저희가 많이 제보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사진에서 나온 유충은 깔따구라고 합니다. 깔따구.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지금 깔따구가 발견이 돼서 인천시 서구는 급식이 검단 쪽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주민이 36,000여 세대가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뭐 작년에도 뭐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고 붉은 수돗물. 뭐 시끄러웠던 거 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도 뭐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네. 1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게요.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전기, 네. 가스, 네. 수도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라이프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하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동맥과 같은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혈관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거나 가스가 끊어지거나 수도가 끊어지면은 도시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이걸 그래 처리하는 하수도라든지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걸 인체로 하면 정맥이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선과도 같은 건데 생명선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식의 반응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서 뭐 같은 일은 아니지만 유사한 일로 수돗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1년 만에 다시 반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물을 제일 많이 쓸 때잖아요. 지금 물. 작년에 그 붉은 수돗물 사태 때를 한번 되짚어 보면 그때도 인천시는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드셔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나오니까 수질 검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에는 유충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셔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수입되어 온 그 비싼 프랑스 생수에 저런 유충이 한 마리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넣었다고 생각해. 지금 막 넣었어. 하나 넣고서 드셔 보시라 그러면 드시겠어? 아유, 안 먹을 정도가 아니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품질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싸게 팔리는 그 수입산 생수에 완벽한 생수에 내가 지금 그런 깔따구 유충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수만 믿고 그걸 먹겠냐고. 문제는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물에 왜 깔따구 유충이 들어있냐 이거야. 벌레가 들어있는 물이 깨끗하면 그건 먹어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깔따기라는 것이 물이 뭐 사급수인가요? 아주 오염된 데서 사는. 더러운 데서도 산다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저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거는 뭐 시민들이 이해할 거는 없고요. 시가 밝혀야죠. 시가. 왜 시민들한테 그걸 이해하라고 그럽니까? 시에서 발표를 해야죠. 근데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도 뭐 그렇다고 추정이 된다 정도로 남의 얘기 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작년에도 이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고 이제 보면은 그 도시 지역을 보면 대체로 그 공동생활 형태, 그러니까 아파트는
급수 탱크도 따로 있고 네. 거기서 1차적으로 한 번씩은 이제 별도로 아파트 단지별로 한번 걸릅니다. 그래서 네. 작년의 경우도 그 붉은 수돗물 사태 때도 대단히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규 아파트 단지일수록 그 주민들은 그거를 잘 못 느꼈어요. 네. 일체로 아파트가 걸러집니다. 근데 예.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기에 지금 사진 찍히고 불편함 내지는 그 뭐라 그러죠, 두려움 같은 걸 호소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개별 주택이거나 네. 빌라 같은 지역들이에요. 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네.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막 각자 이제 자기 집 수도에 이제 저렇게 막 비싼 돈 들여서 필터도 하고 있는데 그 필터를 설치 안 했으면은 저보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었겠죠. 네. 그냥 근데 나왔을 그 책임을 뭐 책임자들을 뭐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보상을 하고 한 번은 실수지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그래. 실수가 아니라 이게 뭐 무능이라고 봐야죠. 얼마 전에 인천시가요, 그 수돗물 사태 1주년 맞이해서 이 똑똑한 수돗물 만들었다고 뭐 수백억 투자해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돼서 이게 뻥 터진 거예요. 이게 수도 행정이나 인천시 수도 정책을 우리 특히 지금 가장 심각한 검암동, 원담동, 경서동, 검단동 쯤에 있는 주민들이 믿겠냐고요. 그 주민들은 뭐 그게 뭐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저 주민들이 자기 관련된 그 시행정, 구행정들 세세한 거를 다 알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내부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행정 조직 내 기강의 문제라든지 네. 그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그 둘을 포함되는 그 인사의 적절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죠. 뭐 이것도 사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상수도 업무에 갈 수 있는 이제 공무원들 직군들이 있어요. 토목직도 갈 수 있고 네. 뭐 시설직도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예.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 상수도 업무 그러면 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전문 직렬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그건 없어요. 없습니까? 관련된 다 갈 수 있어요. 네. 전기직도 갈 수 있어요. 평생 이제 그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전기 관련 업무를 하던 분이 승진을 하면 이게 서기관 4급을 승진하게 되면 그 직렬이 사실은 없어져. 그냥 시설직으로만 남아. 예. 그러면 전기직으로 시작해서 9급부터 쭉 올라가서 4급 승진하는 분이 상수도 본부에 무슨 급수부장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직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토목직이 갈 수 있어요. 토목직이 맨날 그 도로 닦고 건물 그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하고 막 이런 거 하던 분이 물론 이제 상수공사 다 토목이죠. 네. 그 하던 분이 가서 하면은 사실은 물이라든지 이런 급수 체계라든지 이런 위생 문제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아주 최악으로 겹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토목직 산수도 본부장 밑에 뭐 전기직 급수부장 있고 뭐 그때 이제 물론 실무자도가 있겠죠. 근데 마침 그 중에 뭐 어떤 한 직원이 휴가를 가 있거나 어디 교육을 가 있었어. 그런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수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전문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공무원들은 되게 뭐 어딜 갖다 놔도 6개월이면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하나는 두루두루 이런저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도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어떤 것도 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일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런 자신감이 꼼꼼히 문제를 챙기지 못해서 나오는 이제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그 당사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수지만 피해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거는 엄청난 피해죠.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피해도 있고 심리적인 피해도 있고 이게 앞으로도 이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 같으면 시시때때로 물을 한번 확인하지 않겠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깔따구 요청을 마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 그런 불안하죠. 불안감, 네. 두려움이 그게 다 일종의 트라우마거든. 예.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정신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요. 청라 지역에 있는 주민 1,100여 명이 손해배상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이와 별도로
서구 지역 주민 한 5,300명도 시상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수돗물 사태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시는 이제 정리가 된 것처럼 1주년을 맞아서 발표했지만 사실 이제 법정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번에 지금 우리 이쪽 지역 36,000여 세대 이분들이 또 이런 고통을 또 호소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저 정수기에서 필터 다 교환하고 이런 또 손해가 나오면 이것도 시민 세금으로 또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반복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 관리를 좀 더 잘하고 네.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뭐 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의 경우에 최고위직과 그 차상위직의 어떤 그 직렬이라든지 그 근무 경력들에 같은 거를 좀 잘 보면서 인사권자가 그런 건 좀 챙기면 좋지 않았겠냐 싶은 거고 그랬으면 네. 이런 일이 또 1년 만에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지 않았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자치단체, 그러니까 네. 지방 권력의 경우도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물론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되게 선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그 어느 특정 정당이 선거 때마다 그냥 거의 그 독식하다시피 뭐 전혀 견제와 균형도 뭐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성립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냥 거의 몰빵식으로 되게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자치단체의 역할이 국민들의 일상 삶에는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치단체 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정치적인 그 성장 과정에서의 발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수도 있어요. 뭐 인천 같으면 사실 여기가 뭐 그 서해 그 북한과 그 대립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서해에 위치하고 있던 지정학적 특성 그다음에 예. 어떤 뭐 개성공단과 인접하다는 또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뭐 남북 평화 도시 뭐 약간 정치적인 여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거나 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이제 그 인천시 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의 기반은 기본은 잘해야지. 그래, 예. 우리가 전 있잖아.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시는 네. 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챙기는 게 일차적인 책무예요. 네, 네. 시가 정치를 하거나 시가 남북 통일의 최선봉은 아니라고. 물론 그걸 제가 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비교를 하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실 우리가 그 전기 가스 같은 분야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생명선은 물뿐이 없어요. 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자기 역할 다 하면서 더 나가서 뭐 남북 문제, 남북 평화 문제, 남북 평화 개선 노력에 참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인천시 몫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선의로 좋은 뜻으로 그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개인들도.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걸 두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뭐 옷도 못 갈아입히고 하는 식의 얘기 너무 좀 전 근대적인 비유기는 한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걸 잘 하면서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민 편의에 관한 시행정의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그 시행정의 치밀함 정교함 네. 이런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다른 일도 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천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너무 크고 추상적인 가치에 막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23살짜리 젊은 여성이 자기 피해를 호소하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자살하는 그런 나라예요. 네. 참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하나 지금 심란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 대고 물 틀면 벌레가 겨다니고
우리 서구 주민들 환장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발언이 아주 자극적이시네. 네, 특히 여름에 지금 샤워도 제대로 고민해가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시 빨리 원인 규명하시고요. 대책 빨리 마련해서 이 깔따구 사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면 하는 바람 가지고 오늘 사태야 네. 뭐 금방 해결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그냥 시간 기자하면 우리가 작은 일을 잘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 그 23살짜리 젊은 여성이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는 게 네, 네. 예, 우리가 그 거창한 정의, 공정, 네. 평화보다 절대로 이렇게 비중이 낮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하는 나라가 네. 정말 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댓글 조금씩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읽고 있고요. 또 프로에 반영할 거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사 접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